자, 짝수 홀수 구분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 되겠죠. 이제부터 이제 앞에 했었던 거 좀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건을 짤 때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 되는 거죠. 홀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어떤 수, 변수에다가 어떤 수에다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를 찾는 거예요. 0이라면 이 조건이 만족한다는 얘기는 짝수라는 얘기죠. 짝수일 때 어떻게 해주고 홀수일 때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가 0이냐 1이냐 이거를 이제 판단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를 입력하세요라고 묻고 수를 입력했을 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입니다. 아니면 홀수입니다. 1초 동안 말하게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볼 수 있습니다. 3과 5의 공배수 구별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뭐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를 구하는 자료, 이제 변수 블록 활용해서 배수 관계, 3의 배수들 찾을 수 있고 5의 배수들도 찾을 수 있죠. 방금 앞에 봤던 거 요거 쓰면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둘 다 참이면은 3으로도 나눠주고 5로도 나눠주는 수죠. 그럴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그리고 5로 나눈 나머지도 0이면 두 개가 다 참이면 얘는 3과 5의 공배수죠. 15, 30, 45 이런 수겠죠.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입니다를 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반복적 문장 제어.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긴 했어요. 반복적 문장 제어는 어떻게 구현할까? 자, 반복적 문장 제어는 행동의 반복 제어를 제어하는 것. 반복 횟수를 제어하는 것으로 무한 반복을 하거나 무한 반복은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정해진 횟수만큼 뭐 10번 할 거냐, 100번 할 거냐, 1000번 할 거냐. 이렇게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하거나 혹은 어떤 조건이 참이될 때까지 혹은 거짓이 될 때까지 뭐 이를테면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움직인다 그러면 벽에 닿을 때까지 이라는 그 조건을 집어넣어주면 그 조건 벽에 닿는다 라는 조건이 참이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앞으로 5씩 증가하게 5씩 전진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뭐 무한 반복하거나 정해진 횟수만큼 하거나 어떤 조건이 참인 동안 혹은 어떤 조건이 거짓인 동안 이렇게 반복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한 반복형 내부에 포함된 문장들을 무한대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되는 문장 그 밑에 요 밑에 들어가는 거는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실행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크래치 블록에서는 이 무한 반복 아래쪽에다가 문장을 달 수 없게 돼 있어요. 문장을 달 수 없게. 당연하겠죠? 이제 무한 반복하게 돼 있는데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블록 닫는 건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이게 계속 무한 반복되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래치 블록에서는 아예 이 자리에 문장을 블록을 달 수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텍스트형 코드를 짠다 그러면은 실수로 이렇게 짤 수 있죠. while 문 써가지고 무한 반복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다가 얘를 이제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떤 문장들을 막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죽어도 실행되지 않는 그런 사장된 그런 이제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횟수 반복형이 있습니다. 내가 10번 할 거냐, 100번 할 거냐, 32번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는 내가 꼭 10번, 100번, 32번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변수에 담겨져 있는 숫자만큼 반복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위에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리스트 있었죠. 변수는 정보를 하나만 담지만 리스트는 정보를 여러 개를 담을 수 있어요. 리스트 안에 정보가 몇 개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숫자만큼 반복할 수 있죠. 그 숫자만큼 반복하면서 그 숫자만큼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꺼내다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푸드라는 리스트 안에 이제 요리가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푸드라는 리스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 횟수만큼 반복하면서 첫 번째 요소를 꺼내서 먹고 두 번째 요소를 꺼내서 먹고 세 번째 요소를 꺼내서 먹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n번 반복을 하고 반복이 끝난 다음에는 반복 이후 문장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횟수별로 반복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반복형 문장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 반복형이 있는데요. 이 while 반복형은 이제 while 반복형은 제어 조건에 제어 방식의 조건을 걸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이 처음 실행되기 전에 조건을 검사하고 이 결과가 참이면 문장을 실행하고 이 결과가 참이 아니면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다 실행한 다음에 다시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문장을 다 실행한 다음에 다시 조건을 검사해서 참이면 다시 실행하고 참이 아니면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while형 반복 문장입니다. while형 반복 제어 조건인 거죠. 조건이 거짓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반복 대상 문장들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가서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많이 사용되는 구조. while 다음에 조건을 넣고 요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될 명령들을 요 블록 사이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요 사이에 들어가게 해주고, 자, 순서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돼요. 뭐냐? 첫 번째, 맨 먼저 뭐 하죠? 조건 살피는 거예요. 조건을 살피고 얘가 참인지 아닌지를 먼저 본 다음에 얘가 참이면, 참이 아니면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리로 나와서 계속 가는 거고, 참이라면 이리로 가는 거죠. 이게 참이면 여기 와서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요. 자, 2번 실행했죠. 끝났으면, 여기까지 와서 끝났으면 얘가 어디로 가냐? 다시 조건으로 가요. 이 조건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참이면은 다시 2로 갈 거고, 참이 아니면은 이렇게 빠져나가서 이 아래쪽으로 갈 거고,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참이 아닐 수 있죠. 처음부터 참이 아니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은 한 번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프로그램 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until 반복형이 있는데 while 반복형이랑 유사한데 약간 다른데요. 이제 뭐가 다르냐? 그럼 조건이 거짓일 때 얘는 실행합니다. while 반복형은 이게 참일 때 시작한다 그랬죠. while 다음에 조건이 나오는데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이 문장들을 실행시키고, 끝난 다음에 다시 조건을 확인해서 참이면 실행시키고, 끝난 다음에 다시 조건 확인해서 참이면 실행시키고, 그러다가 얘가 거짓이 되는 순간 빠져나가는 게 while 반복문이었다면, until은 똑같은데 반대예요. 즉 형식은 똑같은데 방법이, 이 뒤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면 얘를 실행시켜요. 거짓이면 실행시키고 다시 와서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거짓이면 또 실행시켜요. 또 확인했더니 여전히 거짓이면 또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확인했더니 참이 됐어요. 참이 됐으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until 뒤에 있는 조건, while 뒤에 있는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while은 뒤에 참이면 반복하는 거고요. until은 뒤에 조건이 거짓이면 반복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는 게 until 반복 제어 조건문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복적 문장 제어는 여기 이제 제어 메뉴에 쭉 있어요. 무한 반복하기 써봤고, 횟수 집어넣어서 반복하는 거 있고, 여기 이렇게 좀 육각형처럼 되어 있는 이 자리는 이제 until 반복형이죠. 뭐 어디까지 반복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부터 무한히 숫자 세기, 이제 무한 반복하기 쓰면 되겠죠. 클릭했을 때 숫자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숫자를 1로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무한 반복하기인데 숫자를 1초 동안 말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1만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이었다가 얘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1초에 1씩 계속해서 세는 이런 무한 반복형 이제 반복문을 우리가 좀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정해준 횟수만큼만 하고 싶을 때 그냥 무한대로 계속하는 게 아니라 10번이든 20번이든 30번이든 내가 횟수만큼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횟수 반복형을 쓸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제어 블록 안에 반복 횟수만큼 반복하게 하는데 이 횟수를 우리가 숫자로 집어넣어도 돼요. 바로 그냥 이 자리에다가 10 이렇게 넣어서 상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혹은 변수, 반복 횟수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 변수에다가 묻고 기다리기 이 블록을 써서 안녕이란 말을 몇 번 말할까요? 이렇게 묻고 내가 10번, 20번, 30번 혹은 57,000번 이렇게 써주면은 이 57,00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계속 안녕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짝수 홀수를 구별할 줄 알아요. 라고 2초 동안 말하기 혹은 생각하기 해놓고 숫자 또는 큐를 집어넣을 수 있게 물은 다음에 얘가 숫자일 때하고 큐일 때를 이제 여기서 나누는 거죠. 대답이 큐라면 끝내는 거죠. 대답이 큐라면 그러면 얘를 끝내는 거예요. 요게 참이면 얘가 참이 될 때까지 얘가 거짓이면 여기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답 나누기 2한 나머지가 0이면 짝수다 아니면 홀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숫자 또는 큐를 입력하세요라고 묻고 기다렸다가 사람이 여기다가 10을 넣거나 9를 넣거나 59,297을 넣거나 혹은 Q를 넣거나 이러면은 그게 대답에 들어가서 대답이 Q하고 같은지 확인한 다음에 얘가 같으면 빠져나오고 다음에 또 만나요 말하고 이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이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말하고 쭉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만약 아니면 이것도 한번 해봤잖아요. 요게 참이라면 이 조건이 참일 때 이 부분을 실행시키는 거고 거짓일 때 이 부분을 실행시키는 거고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공통적인 거는 이 만약 아니면 아래쪽에 블록에 집어넣어서 실행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대답 이퀄 Q 몇 번 반복하기 요것만 좀 추가됐는데 이거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반복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봤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 어떤 특정한 명령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구조를 봤고 그 다음에 횟수나 어떤 조건이나 혹은 무한대로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구문들을 봤죠. 자, 사실은 여기까지 알면은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웬만한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코드를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프로시저는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스크래치 같은 경우 우리가 코드를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시저를 언제 사용하냐 그러면 프로그램이 조금 길어진다 싶을 때 혹은 한번 만들어 놓은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럴 때는 이 프로시저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히 볼게요. 프로시저란 뭐냐? 프로그램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연속적인 문장들의 묶음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C 언어 같은 걸 배웠으면은 파이썬이나 C 같은 걸 배웠으면은 함수하고 프로시저가 여기서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C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프로시저의 역할을 대행하는 거예요. 원래는 프로시저라는 이름이 그 이전에 있었던 프로그래밍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프로시저라고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C에서는 모든 걸 함수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함수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고 지금은 함수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그런 용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프로시저는 C의 함수와 거의 유사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시저를 활용하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따로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 프로시저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시저는 프로그램 기능을 중복 구현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작업량을 줄여줍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고양이한테 혹은 쥐한테 말한테 개한테 4개의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놓고 4개의 스프라이트가 각각 자기 이름을 말하고 나이를 말하는 그런 코드를 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고양이에도 넣어야 되고 쥐에게도 넣어야 되고 말에게도 넣어야 되고 개에게도 넣어야 되죠. 4번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프라이트가 4개면 4인데 만약에 스프라이트가 더 많아져서 12간지를 집어넣었다. 12개의 동물이 들어갔다. 똑같은 걸 12번 작업을 해야 되죠. 복사해서 붙이면 된다고 하지만 귀찮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럼 별도로 프로시저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름과 키와 어떤 정보를 말할 수 있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 각각의 스프라이트 안에서 그 프로시저를 호출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중복 구현하는 번거로움과 작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 첫 번째 프로시저에는 기능 A를 넣어주고 두 번째 프로시저도 기능 A가 있고 프로시저 3 기능 A 있고 이러면 요거를 하나로 묶어주자는 얘기예요. 요걸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들어있는 기능을 별도의 프로시저 A로 만들어 놓고 프로시저 1에서는 이 기능 A를 호출해서 가운데 프로시저 2에서도 기능 A를 호출하고 프로시저 3에서도 기능 A를 호출하게, 즉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고양이 스프라이트, 얘가 개 스프라이트, 얘가 쥐 스프라이트, 여기는 이름을 말하고 키를 말하고 인사말을 해요. 얘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부분을 별도의 프로시저로 만든 다음에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이 프로시저 A를 호출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름만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이 이 세 군데에서 다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시저는 복잡한 프로그램 기능을 단순한 단위 기능으로 분해하는 작업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된 기능은 프로시저 단위가 되고요. 프로그래머들이 병렬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능을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복잡한 프로그램을 단순한 기능들의 조합으로 분해를 시키는 거죠. 복잡하게 보였는데 얘를 단순한 기능들의 조합으로 분해를 시켜서 조립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을 각각 기능 A와 기능 B를 김철수 씨가 개발하는 거고 기능 C와 기능 D를 홍길동 씨가 개발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병렬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프로시저는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면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변수와 비슷하게 생성된 장소를 기반으로 호출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아무 데서나 호출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시저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서만 프로시저 4를 호출할 수 있어요. 밖에서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호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프로시저는 호출이 되면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되는데 호출된 다른 프로시저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행 완료 후에 이후 문장을 실행합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익숙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거야.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프로시저 2를 호출했어요. 호출을 하는 순간 실행권이 어디로 가냐 그러면 여기서 1위로 가는 거예요. 1위로 가서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쭉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또 뭘 만나죠? 프로시저 3 호출을 만나죠. 그러면 여기서 3로 가요. 여기로 가서 여기서 실행을 하는 거죠. 하나씩 쭉 실행되다가 실행이 끝나는 순간이 오겠죠. 끝나면은 다시 실행이 끝났던 그 자리로 가요. 이 자리로.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하고 쭉 실행을 하고 다시 여기서 4번을 만났으니까 1위로 가고 여기서 쭉 실행되다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죠. 1위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를 쭉 하고 끝났죠. 끝났으면 다시 얘를 호출했던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돼요. 천천히 보시면 여기서 실행돼서 쭉 가다가 프로시저 2 호출 만나면은 자, 2 호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부터 쭉 실행이 되고 여기서 프로시저 3 호출을 만났으니까 다시 프로시저 3로 가서 여기서부터 쭉 실행되고 끝났으니까 실행됐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를 쭉 실행하고 다시 여기서 1위로 가고 여기서 쭉 실행이 되다가 끝나면은 다시 1위로 와서 자, 이 부분 쭉 실행하고 끝났으면은 다시 1위로 와서 자, 여기 끝났던 쪽으로 와서 또 여기 쭉 실행되고 종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 혹은 얘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은 여기는 실행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실행하고 있죠. 요 문장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 있는 명령은 실행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나야만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있고 이 명령과 이 명령들이 끝나야만 여기에 있는 명령이 실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랑 동시에 병렬로 같이 실행된다. 이건 안 됩니다. 프로시저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벤트하고 조금 달라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고 이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나중에 따로 볼게요. 자, 프로시저 호출 시 전달되는 자료를 인자라고 하는데 아규먼트 인자라고 해요. 이 호출된 프로시저 이름 옆에 괄호를 붙이고 그 안에 표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인자, 아규먼트, 보통 요 전달되는 자료를 인자 혹은 인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프로시저를 자, 도학이라는 이름의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자, 얘를 호출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프로시저 가겠죠. 여기서 쭉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더하기라는 프로시저는 외부로부터 x 값과 y 값을 가지고 와야만 돼요. 그래서 집어넣어줄 x와 y 값을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이 값을 같이 전달해 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자, 더하기라는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매개 변수 x와 매개 변수 y에다가 10과 20을 넣어줘 라고 아규먼트 값을 같이 여기다 호출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매개 변수예요. 프로시저 안에 있는 변수,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 사용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그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갈 값을 인자라고 해요. 요 10과 20. 그래서 얘는 인자라고 해요. 인자 10이 매개 변수 x에 할당이 되는 거고 인자 20이 매개 변수 y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 좀 기억을 해두세요. 프로시저 안에서 외부에 있는 값을 받아서 저장할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이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갈 값을 인자라고 한다.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인자 값을 프로시저 안으로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매개 변수를 자유롭게 활용하게 됩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프로시저 생성하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래치는 프로시저의 이름과 매개 변수가 담긴 절차 블록으로 프로시저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 블록은 스크립트 작업창 코드 탭 나만의 블록 메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움직이기 프로시저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 블록 생성 화면이고요. X좌표, Y좌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습니다. 자, 이렇게 뭐 나만의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블록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블록의 이름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나만의 프로시저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프로시저 이름을 집어넣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입력값 추가하기 이걸 넣어가지고 클릭할 때마다 매개 변수를 하나씩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하기 이거 필요 없으면은 안 누르면 돼요. 반드시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더하기 빼기 두 수를 전달받아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시저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어야죠. 외부에서 값 두 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시저가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는 프로시저를 만들겠다. 그러면 굳이 이런 매개 변수가 필요 없죠. 프로시저를 호출하면 그냥 바로 그냥 얘가 손 흔들면서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프로시저가 끝나면 되니까. 그럴 때는 매개 변수가 필요 없어요. 매개 변수가 필요 없는 프로시저를 만들 수도 있고 매개 변수가 필요한 프로시저를 만들 수도 있는데 필요한 걸 만들 땐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서 입력값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할 때마다 이 자리에 이제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매개 변수의 이름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절차 블록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